공자님 말씀에 내 집 앞이 더러운 주제에 옆집 지붕에 눈 쌓인 것을 탓하지 말라고 했다. 한때 젊었던 시절 나는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는 편이었는데 그러다가 한 번은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제넘은 짓을 했던 적이 있다. 당시 데이비스는 미국 문학계의 중견 작가였기에 문학 잡지의 작가 소개란에 실을 글을 준비하던 나는 그에게 자기소개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 그런데 그 몇 주 전에 나는 내게 온 편지 말미에 말한 후 읽어보지 못함이라는 어구가 들어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 구절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보낸 사람이 바쁘고 중요한 거물급 인사라는 느낌이 들게 했다. 나는 바쁜 것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데이비스에게 멋진 인상을 남기고 싶은 생각에 내 짧은 편지 끝에 그 구절을 넣어 보냈다. 말한 후 읽어보지 못함. 데이비스는 답장을 쓰는 것도 번거로웠던 모양이다. 그는 그냥 내 편지 말미에 다음과 같이 몇 자 휘갈겨 쓰고서 되돌려 보냈다. 참으로 무례하기 짝이 없는 사람일세. 맞는 말이었다. 나는 주제넘은 짓을 했고 이런 꾸지람을 들을만 했다. 하지만 나도 인간인지라 분한 마음이 앞섰다. 어찌나 분한 마음이 깊었는지 그로부터 10년 정도 지나 데이비스가 작고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부끄럽게도 그에게서 받은 마음의 상처였다. 크건 작건 간에 누군가의 아픈 곳을 찌르는 비판을 하면 거기서 생긴 분노는 수십 년이 지나도 누그러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 그 비판이 정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을 대할 때 상대방을 논리의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상대방은 감정의 동물이며 편견으로 가득 차 있고 자존심과 허영심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비판은 위험한 불씨다. 비판은 자존심이란 화약고에 폭발을 일으키기 쉬운 그런 불씨다. 이런 폭발은 때로는 수명을 단축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면 레너드 우드 장군은 때 이른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이유는 그에게 쏟아진 비난과 프랑스 출정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당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영국 문학을 풍부하게 만든 최고의 소설가 중 한 사람인 토머스 하디는 뜻하지 않은 혹평을 받고는 다시는 소설을 쓰지 않게 되었다. 영국의 시인 토머스 채터튼을 자살로 몰고 간 것도 그에 대한 비난이었다. 청년 시절 사교술이 없기로 유명했던 벤저민 프랭클린은 훗날 뛰어난 외교적 기교를 배워 사람들을 다루는데 능수능란했기에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되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장점을 찾아내 칭찬하지요.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이나 잔소리를 늘어놓는 건 어떤 바보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바보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뛰어난 품성과 자제력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사람의 위대함은 평범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사람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이러는 편이 비판보다 훨씬 더 유익하며 흥미롭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 공감할 수 있고 관용을 보이고 또 친절을 베풀 수 있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 영국의 위대한 문호 존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방법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다. 혹시 그게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 단 한 가지 방법뿐이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밖에 다른 방법은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누구든 옆구리에 총을 들이대서 시계를 풀도록 만들 수 있다. 해고라는 무기를 적절히 쓰면 돌아서서 어떨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보이는 데서 직원들이 여러분에게 협력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위협하거나 회초리를 들어서 자녀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강제적 방법들은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이다. 사람을 움직이려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20세기가 낳은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사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성적 충동과 위대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다. 미국 역사상 가장 심오한 철학자 중 한 사람인 존 듀이는 이것을 약간 다르게 표현했다. 듀이 박사는 인간 본성에 존재하는 가장 깊은 충동은 인정받은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말했다. 이 구절을 기억해두기 바란다. 인정받는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망. 이것은 의미심장한 말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여러분이 여러 번 접하게 될 말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강하게 갈망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건강과 장수, 음식, 수면,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내세의 삶, 성적 충동, 자녀들의 행복,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이상의 욕구들 중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충족된다. 하지만 예외가 하나 있다. 즉, 음식이나 수면에 대한 욕구만큼이나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면서도 좀처럼 충족되지 않는 욕구가 하나 있다는 말이다. 프로이트의 표현을 빌리면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 듀이의 표현으로는 인정받는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그것이다. 링컨이 보낸 편지 중에 하나는 이렇게 시작한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 본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다 라고 말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인정받고자 하는 소망이나 욕구, 바람이라고 하지 않고 갈망이라고 했다는 점이다. 이것이야말로 결코 참을 수 없는 그리고 절대 사라지지 않는 인간적인 갈구다. 이러한 심적 갈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는 소수의 사람은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장의사조차 그의 죽음을 아쉬워할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해주는 중요한 차이점 중의 하나다. 예를 들기 위해 내 얘기를 하나 하겠다. 나는 어려서 미주리주 외곽에 있던 농장에서 아버지 일을 도우며 자랐다. 아버지는 당시 괜찮은 두록 저지종 돼지들과 혈통이 좋은 흰머리 소를 사육하고 있었다. 우리는 중서부 각지의 축제와 가축 품평회에 우리가 기르는 돼지와 흰머리 소를 출품했고 1등상도 수십 차례나 받았다.
아버지는 1등에게 주어지는 파란 리본을 하얀 모슬린 천에 부착해 두었다가 친구나 손님들이 찾아올 때마다 꺼내서 자랑하곤 했다. 아버지가 파란 리본을 내보일 때면 기다란 모슬린 천의 한쪽 끝은